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바로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오픈해 보죠. 네, 라면 가격 인상 현실화가 되었고 더불어서 음식료 관련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면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이때쯤 뻔한 질문이죠.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전통의 강자. 네. 제품명을 말해도 되나요? 신땡 라면. 네. 저도 짜파 땡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농심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4년 8개월 만에 라면 가격을 인상하기로 밝혔고 서민 음식의 좀 배신이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농심의 앞으로의 주가 영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선 지난번 오뚜기가 라면 가격 인상을 했을 네. 때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었습니다. 농심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개였죠. 첫 번째는 가격 안 올리면서 점유율 올리는 것, 그리고 가격을 같이 올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요. 결국은 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던 상황 속에서 라면 가격에 대한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라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가 공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율화로 버텨냈지만은 이제는 파묘라든지 밀가루의 가격 상승, 거기에 더해서 물류비라든지 여러 기타 비용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거의 제품들에 대한 평균 가격을 7% 좀 안 되게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료 가격이라는 음식료주들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해외 진출 쪽에서 성공 가능성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 가격 인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농심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등 프리미엄 라면 기업으로서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라면 가격에 대한 인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쪽에 대한 흐름들, 특히 이제 북미 쪽의 점유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농심의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이야기해 주신 김에 농심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목표가나 손절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 뉴스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은 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농심 현재가 32만 6천 원 선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목표가를 37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현재 수준에서 대략 5% 정도 낮아져 있는 31만 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면 관련주 농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 37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31만 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 이야기 나눈 김에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롯데칠성과 푸드나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안아가고 있죠.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외국계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연일 강한 흐름 보여집니다. 오늘도 6%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푸드나무의 경우에는 닭가슴살 브랜드 랭킹닷컴의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4%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도 짤막하게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우선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무더위 그리고 맥주 쪽에 대한 OEM 네. 생산과 함께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세를 좀 많이 겪었었던 상황 속 그리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인데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지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좋은 상황 그리고 가입자 수에 대한 성장은 반가운 일이겠지만은 이것을 수익률로 치환하기 위한 푸드나무의 전략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칠성과 푸드나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시장 특징주로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살펴보죠. 사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사실 코로나19로 농작물 재배도 참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도 궁금하고요. 먼저 이슈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곡물 창고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폭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주요 곡물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폭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상기후와 함께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비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관련 섹터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는 꾸준히 들려왔었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료 관련주를 대표적으로 해서 음식료 네.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기업은 남해화학. 남해화학. 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농산물의 생산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비료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1차적으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봤을 때 국내 대표 비료 관련 상장주라고 할 수 있는 남해화학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1차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비료주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네. 그것이 대북 관련 네. 테마입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대북 관련주로서 남해화학을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몇몇 가지 뉴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북한과의 연락선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뭐 청와대에서 부인 보도를 하긴 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 얘기만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쉬었었던 대북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두 개의 테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다른 테마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남해화학이라는 기업을 오늘 들고 나와 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네. 좀 너무 많이 맞아요. 올라와 버렸어요. 사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좀 강하게 올라와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개장 초반 약간 눈치 싸움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장중 신고가를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은 목표가 수준 자체는 여기서 10%가량은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12,500원 선 목표가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동안 급등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넓게 잡아서 9,800원 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이야기해 주신 금에 대북 관련주 신원을 비롯해서 최근에 두 자릿수 급등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는 저희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살짝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대북 관련주들 네.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계속적으로 이 기업을 멀리 봐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이 좀 도달했을 때는 종목군들을 끊어가는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과 함께 역시 대장주의 주가 흐름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경협 관련주의 대장주라 하면 어떤 종목들이라 생각하세요? 네, 사실 남북 관련주 가져나올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 기업으로는 사실 아난티라는 아, 기업을 좀 많이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아난티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들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는 날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갈테마가랑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